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특보입니다. 저희 MBN이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미 양국의 이 확대 정상회담이 조금 전 종료됐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환영식을 마친 뒤 양국 정상 백악관으로 이동을 했고요. 소인수 회담, 그다음에 확대 정상회담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조금 전 정상회담을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 정상은 이제 발표를 위해서 장소를 옮기고 있는데요. 잠시 후 이뤄질 기자회견에서는 앞으로 이 워싱턴 선언으로 불려질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들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는 신재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은 저희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소인수 회담 그리고 확대 정상회담 이런 정상회담의 절차가 있었어요. 어떤 내용들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소인수 회담에 대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적은 숫자들의 사람이 모여서 회담을 하는 형태입니다. 영어로 따지면 스몰 그룹 미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일단 사람 수가 많이 적은 만큼 아주 제한된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긴밀히 양 정상이 협의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가 이제 안보 협력이 강화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한반도 안보에 관련한 얘기들이 이제 오갔을 것으로 네. 보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조태용 안보실장과 박진 외교장관이 참석했고 미국에서도 이제 안보실장과 외국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확대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이제 한두 명의 배석자가 정상과 함께 진행하는 단독 회담과 달리 주요 의제에 관련에 대해서 핵심 당국자들 여러 명들을 배석시켜서 네. 여러 가지 회담을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대 회담은 소인수 회담에 더해서 뭐 경제장관이나 재무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포함돼 각국 정부 고위 관계자 9명에서 10명이 들어와 소인수 회담보다 좀 더 폭넓은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환영식을 마치고 이제 소인수 회담을 위해서 이동하는 모습이고요. 앞서 보신 이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아마 소인수 회담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종료가 된 것은 확대 정상회담이 종료가 된 거고 지금 방금 종료가 됐다고 지금 소식이 들어왔고요. 이 소인수 회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종료된 지 시간이 흘러서 여기서 나눈 내용들이 지금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논의가 됐다고 합니까? 네, 제가 간단하게 저도 방금 받은 소식인데 간단하게 소개 한번 드리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소인수 회담이 시작되기 전 모두 발언을 통해서 네. 이제 우리의 동맹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를 방어하는 데서도 볼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까지는 이제 아까 저희가 보셨던 그 네. 환영장에서 했던 말과 비슷한데 여기서 보면 또 러시아 침공을 받아서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데서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다 이런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동맹은 북한이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협력이 더욱더 배가 된다 네. 하면서 한반도 문제도 한번 짚어줬고요. 또 이제 경제 협력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 안보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특이해야 할 점이 대통령님에 대해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 하면서 이제 담대하고 원칙 있는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네. 최근 이제 한미 안보 협력, 사이버 안보 협력에서 이제 일본이 들어올 가능성도 상당히 점쳐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점도 이번 회담에서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소인수 회담에서 나온 발언들을 신재호 기자가 한번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여기서 나온 이 내용들을 저희가 좀 토대로 지금 조금 있으면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공동 어떤 기자회견을 통해서 주요 내용들이 발표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조금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아무래도 안보 문제에 집중이 좀 될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일제히 기사가 나왔죠. 네. 백악관 고위 관계자 발로 한미 정상이 공동 성명과 별도로 확장 확전에 대한 문건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른바 워싱턴 선언이 그렇습니다. 발표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왔습니다. 네. 이 워싱턴 선언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워싱턴 선언에는 이제 우선 우리 두 나라가 미국 핵무기 사용 계획과 실행을 함께 논의하는 핵 협의 그룹을 새로 만들기로 한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네. 이제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서 유사시에 전략과 정책 실행 계획을 한미 양국이 함께 논의하자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이른바 나토의 핵 기획 그룹을 모델로 삼았지만은 미국이 유럽의 나토 회원 5개국에 전술핵을 상시 배치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에는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기로 한 점에서는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예. 다만 나토와 마찬가지로 핵 퍼트는 누를 수 있는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만
넘겨지는 것도 또 네네.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대신 미국은 대안으로 핵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정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한국은 자체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전망인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반에 한국 내 독자 핵무장론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것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가 좀 반영된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워싱턴 선언에서 아무래도 이 안보 문제가 핵심으로 논의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 한미가 이 핵 그룹에 우리나라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게 조금 실효성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실효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먼저 이제 북한의 핵 도발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에는 이런 협의체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번 핵협의 그룹에 대해 핵협의 그룹을 통해서 미국의 핵운용 결정권에 한국도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셈이 된다. 네. 이제 이게 북한에게 미국의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네. 메시지를 발신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보는 분들도 계시고 다만은 이제 상설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로 보기 어렵다. 단순히 미국이 수사 수준으로 약속하는 것은 상징적 효과밖에 없다. 특히 전술핵 배치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크게 위협을 느끼지 않는 말뿐인 네. 이런 협의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실효성이 어떨지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나올 기자회견 이후에도 어떻게 북한에게 압박감을 줄 것인지 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지금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될지 한번 추측을 해봤고요. 시청자 여러분, 방금 저희가 보여드린 화면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앞서서 이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인데 이 환영식 저희도 아까 조금 전에 이제 함께 지켜봤는데 여기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환영 사중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우리 한국과 미국이 러시아에 함께 맞서고 있다. 이런 표현도 썼지 않습니까? 지금 저 환영식에서 나온 발언인데 그렇다면은 이 지금 정상회담에서 지금은 끝났지만 곧 발표가 되겠죠.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기 지원 이 문제도 논의가 됐을 것으로 지금 저희가 볼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환영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소인수 회담에서도 러시아에서 침공을 받은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준 데도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끄집어냈거든요. 예.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처음에 입장은 이 우크라이나 무기 직접 지원 방안에 대한 입장은 공식 의제로 올라올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소통 조정관이 기자들을 또 찾았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하셨던 말이 원론적인 얘기를 처음 했습니다. 네. 국가 간의 그 무기 지원은 이제 국가에 맡겨야 되는 일이다라고 네.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분명 기대하는 것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양국 정상 간에 분명히 토론된다는 점이라면서 다만 얼마나 덜 지원할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 말을 밀어보면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등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환영사에서도 직접 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거론을 했고 소인수 회담에서 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또 발언이 된 만큼 아마 확대 정상회담에도 좀 다뤄졌을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안보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미해서 지금까지 경제 분야의 성과도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이 경제 분야 성과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워싱턴 도착 이후 첫 방미 일정으로 백악관의 영빈관이죠. 블레이 하우스에서 넷플릭스 대표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넷플릭스 대표에게 4년간 25억 달러, 우리나라로 따지면 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수소 분야 기업 에러프로덕츠와 일부 분야 친환경 회사들로부터 투자 신고식에 참석해서 총 19억 달러의 투자 도움을 유치했는데 한국 돈으로 따지면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네. 이 두 금액을 합치면 총 44억 달러, 약 5조 원 규모가 되는데요.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에서 약 300억 달러의 투자 유치 성과를 낸 데 이어서 또다시 정상회교 세일즈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만큼 사실 넷플릭스 이번 투자 유치권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좋은 호재이고 좋은 소식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이 세일즈 외교 분명히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경제 성과도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금 전에 이 1시간 전에 이 환영식 행사도 저희가 직접 생중계를 해드렸는데 지금 저희 MBN 이제 같이 간 이제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도 지금 워싱턴 현지에 같이 가 있지 않습니까? 이 현지 기자들을 통해서 이 현지 분위기나 소식도 지금 들어오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워싱턴 현지 상황은 좀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MBN에서도 이제 2명의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황재영 기자와 원중희 기자가 지금 나가서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또 이 상황을 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뭐 백악관 도로에는 이미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부끼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백악관 본 건물 바로 옆 업무용 건물이죠. 아이젠하워 행정동 외벽에는 대형 태극기가 이미 걸려 있다. 이런 소식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네. 또 이쪽으로 진입하는 차량 통제는 이미 시작됐고요. 이제 들어오시는 인파들도 사실상 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또 백악관 앞마당에 사우루스론에서 공식 환영식이 열렸고 이제 회담이 끝난 다음에 로즈가든에서 또 이제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기자들도 지금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지금 기자회견장에서 기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확대 정상회담은 지금 종료가 된 상태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합의된 내용을 기자들에게 발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로즈 가든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들도 지금 로즈 가든에서 양국의 대통령이 지금 들어오기를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 로즈 가든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나요? 이 공동 기자회견의 장소로 선택을 한 곳인데요. 어떤 곳인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로 38m, 가로 18m 넓이로 조성된 로즈 가든은 대통령의 정원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네. 미국 대통령들은 기자들 앞에서 이곳에서 정책도 많이 발표하고 외국 정상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여는 장소로 많이 애용하고 있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할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쓰다가 지난 2020년이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네. 멜라니아 여사가 58년 만에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중앙 단지박 둘레에 약 1m 넓이의 석회석 보도가 깔리는 가장 큰 변화를 선택했는데요. 예. 흰색과 분홍색 장미도 새로 심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영부인이 백악관 내부를 총 책임을 지기 때문에 네네. 백악관 내부 행사라든지 혹은 구조는 미국 영부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멜라니아 여사가 직접 이 리모델링을 진두지휘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조금 뒤면은 이 양국 대통령의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자회견 내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현장을 연결해서 저희가 직접 함께 들어보시기로 하고요. 그럼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다음 일정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이 공동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에는 조금 어떤 일정들이 잡혀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네, 윤 대통령은 일단 공동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국빈 만찬을 합니다. 국빈 만찬 상당히 중요하죠. 네. 질 바이든 여사가 굉장히 공들여서 만든 만찬 자리서기 때문에 네. 만찬을 할 것으로 보이고 다음 이제 현지 시간이죠. 4월 27일에는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인권의 공동가치에 기반한 동맹의 70년 역사를 한번 둘러보고 현재 한미 양국이 당면한 도전 요인을 진단하고 앞으로 양국이 함께 지향해야 할 미래 동맹의 청사진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예. 이후에는 해리스 부통령 내외와 블링컨 국무장관이 주최하는 국빈 오찬에 참석한 뒤 이 장소를 옮겨서 미군 군수뇌부의 정세 브리핑을 들을 예정입니다. 네네. 아시다시피 지금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고 국제사회가 또 북중미, 한미일 이렇게 좀 나눠가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번 정세 브리핑도 이제 미국 국방 수뇌부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듣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또 방문하면서 이제 다양한 기념 행사에도 참석하는데 오늘도 이제 한국 전쟁 이제 전몰자 추념식에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친교의 시간도 어제 또 바이든 네네. 대통령 내외 함께 또 가졌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워싱턴 방문을 마친 후에 27일 늦은 시간 보스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날인 28일 MIT 공대라고 하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디지털 바이오 분야 석학과 대화를 하고 이어서 인근 장소에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을 열 예정입니다. 예. 경제 행보도 계속 진행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버드 대학을 방문해서 케네디 스쿨에서 정책 연설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날인 29일 우리나라로 귀국하는 비행기에 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환영식 영상을 저희가 함께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 지금 역대 국빈 방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일단 이번 국빈 방문 같은 경우에는 안보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논의가 됐는데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 뭐 국빈 방문도 있었고 정상 차원의 방문도 있었지 않습니까? 역대 국빈 어떤 방문의 어떤 컨셉이라고 할까요? 주요 주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앵커님께서 굉장히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국빈 방문을 하면서 이제 정상회담의 의제들은 당시 시대상을 가장 많이 반영한 가장 주요적인 핵심 의제를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네네. 이번에도 이제 안보가 가장 핵심이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안보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 국빈 방문을 컨셉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역대 국빈 방문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몇몇 개를 소개 한번 해드리자면은 네.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954년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과 국빈을 가졌습니다. 네. 이때 내놨던 내용들이 이제 통일 문제, 방위 문제, 경제 한일 관계 등인데 당시가 이제 휴전 협정 이후 1년 만에 가는 거라 당연히 이런 의제들이 논의될 수밖에 없었고요. 네. 또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991년 방문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이제 냉전이 해소되는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두 정상은 회담을 통해서 남북 관계 문제나 한국 시장 개방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논의했다고 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공식 초청으로 1995년에 갔는데 당시 북한 사회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한미 안보 협의체와는 별도로 대북 공동 전략 고위 협의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예. 당시 북한의 위협이 상당히 심각했고 김일성 당시 주석이 이제 사망하는 등 굉장히 이제 북한과 남한의 이제 정세가 상당히 네. 이제 혼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점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 이제 북한의 너무나 다양한 도발들, SLBM을 비롯해 ICBM도 새롭게 이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반영이 돼서 이번에 또 하필 또 마침 또 한미 동맹 70주년을 네네. 기념도 할 겸 안보의 이슈를 가장 우선적으로 끌고 와서 이번에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은 안보다 이런 인식을 한번 국빈 방문에서 새겨준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의 핵심은 이제 일본 국빈 방문의 주제는 안보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게 현 시대적인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그럼 다시 이번 국빈 방문의 주제로 돌아와서 지금 이 새로 나온 내용 중에 핵잠수함의 이 한반도 전개를 좀 정례화시키겠다. 이런 내용도 지금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제 미국의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이 오는 거는 1980년 네. 이후 처음입니다. 네. 사실 전략 핵 잠수함은 그 위치를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상대편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무기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북한이 자주 뭐 SLBM 발사했다 이런 뉴스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마다 이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일본이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그 잠수함이라는 이런 무기 네. 장비의 그 특수성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로 이제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는데 이만큼 좋은 전략 자산이 없다. 핵 억제에 이렇게 좋은 전략 자산이 없다고 네. 판단했기 때문에 이 전략 자산은 상시 전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정상회담에 앞서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친교 행사를 많이 가지지 않았습니까? 이 다양한 행사들을 가진 것 같은데 저희가 뭐 조금 지금 정상회담 주요 의제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조금 가벼운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면 어제 굉장히 다양한 친교 행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는지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방미 2일차죠. 2일차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 부부를 이제 발각과 간접에서 맞이했고 네. 내부 공간을 직접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부부는 이제 블루룸에서 방명록과 동맹 70주년 사진집에 서명도 했고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워싱턴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에서 함께 야경을 감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방금 지금 보고 계신 저 화면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양국 정상 부부는 뭐 이제 관심사라든지 네. 인적, 문화적 교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국빈 방문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서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잘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도 여기에 또 감사하다고 하면서 또 오늘 두 부부가 반려묘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점, 네네. 토리 아시죠? 네네. 유명한 다 반려견이죠. 그렇습니다. 이 포함해서 이제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더 친밀감이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어 양국 정상 부부는 내셔널몰에 가서 이제 갔다가 이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헌화하고 기념공원을 둘러봤습니다. 네.
사실 이 한국 전쟁 같은 경우는 미국에선 잊혀진 전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베트남 전쟁이나 세계 1, 2차 대전 같은 경우는 워낙 세계사의 큰 변곡점이 되는 사건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한국 전쟁은 좀 중간에 끼어서 사실 미국인들에게는 크게 부각이 안 됐는데 네, 아쉬운 이, 점이죠. 네. 이 장소에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와서 선화를 했다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도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 환영사에서도 얘기했지만 루터 스토리 네. 상병이죠. 이제 굉장히 이제 미국 이제 네. 한국 전쟁에서 싸우다가 전사를 하셨지만은 네네네. 이제 유해를 찾을 수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환영사에서 이제 네 언급을 맞습니다. 했었죠. 실종자 확인 결과에서 신원이 확인됐다고 하죠. 네. 그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유족도 함께 만났다고 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서해 수호의 날이었나요? 그때도 이제 천안함 용사들의 이름을 하나 한 명씩 부르면서 네. 이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이런 것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또 윤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한국에 이렇게 성장한 것은 이분이 희생이 바탕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여기에 상당히 공감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분은 또 이제 백악관에서 선물을 또 교환을 네. 했다고 합니다. 미국 측에서는 소형 탁자 꽃병 목걸이를 선물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이 야구를 좋아하고 최근 한국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시구를 잘했다는 게 좀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야구 관련된 뭐 프로야구가 썼던 배트, 글러브, 야구공을 이렇게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달 항아리와 은주전자, 족두리 이런 선물을 담대로 전달드렸고 예. 뭐 그렇게 해서 선물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선물 전달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조금 더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게 국빈 선물이 있고 개별 선물이 있고 이 국빈 정상회담에서 이 선물도 좀 다양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선물의 의미도 잠깐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선물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국빈 선물 있고 개별 선물이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즉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준 선물은 탁자와 꽃병입니다. 네. 이제 개별 선물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선물한 거는 이제 야구 글러브와 배트가 담겨 있는 대형 액자가 있었고 그 액자에는 또 필라델피아 필리스 로고가 박혀 있는 예. 그런 액자를 줬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박찬호 선수 또 필라델피아에서도 뛰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런 의미가 또 있겠죠. 또 우리 측에서는 이제 국빈 선물로는 그 자개가 장식된 달 항아리를 줬다고 합니다. 네. 또 개별 선물로는 바이든 대통령에겐 은으로 만든 자리끼를 줬고 질 바이든 여사에겐 여러 보석이 장식된 족두리를 선물로 네. 제공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선물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서 이제 환영식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미국 측에서 정말 뭐 성의를 가지고 다양한 행사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행사가 국빈 방문 이 자체도 뭐 굉장한 어떤 예우지만 이 행사 자체가 굉장히 최고 예우 수준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국빈 방문의 어떤 의미와 그다음에 국빈 방문을 하게 됐을 때 미국 측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하는지 아니면 이번에 조금 더 특별하게 저희한테 어떤 최고 수준의 예우가 진행이 되는 건지 국빈 방문의 의미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외국 귀빈을 맞는 형태는 총 4가지 정도로 이제 크게 분류가 됩니다. 이제 네. 첫 번째는 국빈 방문, 그다음 공식 방문, 실무 방문, 사적 방문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외빈은 국가 원수나 실권형 총리, 일반 총리, 외교부 장관을 말하는데 이 가운데서 국빈 방문은 국가 원수나 실권형 총리만 가능합니다. 뭐 대통령이나 뭐 예. 일본의 총리 뭐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겠죠. 대신 국빈 방문 접수는 원칙적으로 외빈의 재임 기간 중 한 번만 가능합니다. 예. 즉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4년 임기 동안에 미국 국빈 방문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해당 외빈이 재선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차 국빈 방문이 가능하긴 합니다. 네, 이런 국빈 방문 뭐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춰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확대 정상회담은 종료가 됐고 양국 대통령이 지금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위해서 로즈 가든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동하는 이 잠시 틈에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들을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있고요. 공동 기자회견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바로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이번 정상회담 그리고 곧 기자회견에서 발표가 될 핵심 의제들에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 한번 짚어드렸지만은 결국 핵심은 이 안보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큰 그림은 대충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워싱턴 선언으로 이게 불려질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떤 정확한 내용들이 담기게 될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워싱턴 선언 상당히 이제
우리로서는 처음 갖는 선언이죠. 이제 예. 워싱턴 선언 같은 경우 이제 핵무기 사용으로 이제 미국과 한국이 함께 의논해서 하는 이제 핵협의 그룹을 새로 만든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상설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뭐 유사시에 뭐 전쟁이 발발하거나 혹은 북한의 아주 강력한 도발이 있을 경우 핵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한미 양국이 논의하자. 예.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나토처럼 이 나토식 핵 공유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나토 5개국에 미국이 전술핵을 놓고 이제 쓸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는 건데 그렇게 상설적으로 전술핵을 넣는 건 아니고 이제 핵 전략 자산을 상시적으로 이제 쓸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건데 다만 이제 나토와 마찬가지로 핵 버튼 누를 수 있는 권한은 미국 대통령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대안으로 탄도 미사일 탑재 잠수함 등을 전략 자산을 이제 한반도에 상시 전개하기로 했는데요. 네. 대신 한국은 이제 자체 핵 개발은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네네.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번 임기 초였죠. 이제 한국 내 핵무장론도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었고 하다 네. 보니 한국이 이런 미국 측의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됩니다. 네, 지금 이제 로즈가든에 이제 기자들이 입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곧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확대 정상회담의 내용을 직접 설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기자회견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부차적인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상회담이 끝난 뒤 이 미국 의회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국빈 방문의 한 일환으로 좀 통상적인 과정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이제 미국 의회 연설은 국빈 방문과는 조금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국빈 방문은 백악관에서 결정하지만 의회 연설은 미국 하원의장이 전적으로 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실제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했지만 국빈 방문 자격으로 간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국빈 방문과 미 의회 연설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미국 국빈 방문 원화가 워낙 또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빈 방문까지 받았는데 상하원 연설까지 함께한다. 상당히 이례적이고 미국 측의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지금 안보 문제 그리고 정상회담의 의제도 중요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강조했던 게 어떤 경제 성과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경제 성과도 굉장히 많았는데 대통령실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경제 성과 간단하게 짚어보면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투자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1호 영업사원을 했던 만큼 네. 이제 민간에 최대한 투자하게 우리는 도와주겠다. 장관들도 많이 발벗고 나서라 윤석열 대통령이 수없이 얘기했던 그렇습니다. 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넷플릭스에 이제 3조 원어치 투자도 그렇고 네. 이번 뭐 그 환경 기업들이죠. 친환경 그렇습니다. 기업으로부터 2조를 받은 것 역시도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공급망 확대죠. 이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안보 협력도 아주 주요 의제로 이번에 또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 외교 당국과 경제 당국들이 미국과 많이 협의해서 이번에는 크게 다뤄지진 않을 수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다만 반도체법이 약간의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반도체법 등으로 이제 우리 기업이 불이익 세소할 방법, 공급망 확대 이거 어떻게 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미국이 이제 중국을 향해서 이제 반도체를 견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여기 좀 동참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최근 보도에 따르면은 미국이 우리 정부에게 중국을 향해서 이제 반도체 그렇습니다. 수출을 예. 하지 말라달라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네.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존커비 백악관 죄송합니다. 네, 네. 백악관 이제 고위 관계자도 네. 기자들이 이걸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때 부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 이번 정상회담에 이 의제가 올라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담길지도 한번 정상회담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한번 직접 봐보시죠. 알겠습니다. 이 기자회견장에서 이제 기자들이 입장을 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곧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 로즈 가든에서 이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지 상황, 현장 모습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미국 백악관 로즈 가든의 모습인데 많은 기자들, 취재진들이 모여 있고 여기에 지금 미국 기자들 외에도 우리나라 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MBN 기자들도 저희 지금 나가서 취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금 궁금한 게 이제 공동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좀 기자회견이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것과 좀 미국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좀 어느 정도 어떤 다른 부분도 있을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 뭐 기자회견을 여태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막 공식적으로 한 거는 취임 100일이었나요? 그때 그렇습니다. 이제 했던 기자회견 뭐 도어 스태핑도 있었지만 그게 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당시에는 기자들을 이제 호명해서 네. 이제 사회자가 당시 강인선 전 대변인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이제 지목을 하면은 이제 자유롭게 질문을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한국에서 했었던 거였죠. 윤석열 그렇습니다. 대통령 취임 거의 열흘 만에 했었던 기억이 네네. 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 기자 둘, 미국 기자 둘이 이제 각각 이제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었거든요. 네네. 이번 정상회담도 아무래도 그 당시를 비추어 본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저희도 갖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지 소식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상들의 발언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MBN 취재 기자 2명도 현지에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들어오는 소식이 저희가 새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국 정상이 소인수 회담을 진행을 했고요. 소인수 회담이 48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 이후에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을 해서 지금 이제 양국이 사실상 어떤 이 구체적인 협의는 끝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협의를 마치고 정상회담을 마치고 정상회담의 이제 마지막 순서라고 할 수 있는 이 공동 기자회견을 위해서 지금 백악관에서 이 백악관 로즈 가든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저 로즈 가든이 좀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 굉장히 지금 봐도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지금 태극기도 지금 보여 있는 모습이고요. 많은 인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로즈 가든이 좀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로즈 가든은 이제 세로 38m, 가로 18m 넓이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대통령의 정원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들이 여기서 이제 기자들을 상대로 정책을 발표할 때도 있고 외국 정상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여는 장소로도 아주 자주 이용했습니다. 지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첫 번째 국빈 방문도 이 자리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가졌고 네. 우리나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곧 뭐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네. 곧 이제 이곳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이죠. 멜라니아 여사가 이제 주도해서 58년 만에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네네. 이제 중앙 잔디밭 둘레에 약 1m 넓이의 석회석 보도가 깔리고 그리고 흰색, 분홍색 장미도 심어놨다고 합니다. 네, 이제 워싱턴 선언이 곧 저 방금 신재우 기자가 설명해주신 이 미국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지 영상 연결을 해서 현지 모습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예정된 시간보다 뭐 소인수 회담 같은 경우는 이제 48분 정도 걸렸고 확대 정상회담까지 포함을 해서 총 80분 정도 이 의견을 좀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양국 정상들이 회담을 했을 때 정상회담이라는 회담을 했을 때 이 정도 시간이 좀 걸리는 건가요? 저희가 조금 이제 시간이 점점 지연이 되면서 혹시 양국 간의 어떤 의견이 조율이 조금 어긋난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이 정도 시간은 좀 통상적인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워낙 뭐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되고 한미 간에 워낙 이렇게 얘기해야 될 현안이 폭넓고 중요한 것도 많다 보니까 이런 네.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 한국에서 했었던 것이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 정상회담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그 당시에도 상당히 시간이 좀 지연됐지만 뭐 결과론적으로는 상당히 한미 간에 좋은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뭐 물론 시간은 조금 지연되긴 했지만은 뭐 이미 회담 전에도 한미 이제 당국 간에 긴밀한 물밑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이견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다양한 얘기들을 통해서 네. 이제 정상회담에서 정상. 좋은 의견이 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소인수 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이 조금 이제 시간이 지연이 되면서 저희가 공동 기자회견도 지금 기자들은 모두 입장을 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양국 정상이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확대 정상회담 그리고 이 안보 주제로 돌아와서 저희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은 이 핵 우산에 이제 저희가 포함이 되는 걸로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대신 우리나라는 핵 무장을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 아마 담길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저희를 해고산에 포함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이제 핵무장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미국 네. 입장에서는 그런 점들이 있었고 한국에서 또 워낙
때만 되면은 나오는 그 핵무장론이 있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최근에 하지만, 굉장히 네. 이슈가 됐었죠. 하지만 NPT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얘기인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게 또 미국과의 이런 어떤 일종의 협의로 안 하는 것보다는 NPT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일종의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이 선언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합의나 조약과 다르게 이 선언이라는 표현이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만 담고 있고 이게 어떤 좀 간단한 내용이 담기지 않겠습니까? 어떤 만약에 어떤 조약이나 합의를 하게 된다면 이게 뭐 또 미국 입장에서도 이 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워싱턴 선언, 이 선언으로 또 제한되는 부분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선언으로 한다는 것은 일단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가겠다 이런 네. 의미이기 때문에 뭐 아주 막 꼭 뭐 이렇게 네. 엄청난 뭐 구속력 같은 이런 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네네. 이런 방향을 함께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 간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 확장 억제에 대해 확실한 메시지를 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계신 화면이 지금 미국 백악관의 로즈 가든의 화면입니다. 지금 확대 정상회담이 마치고 양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앞서서 지금 이제 기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금씩 네, 자리가 정돈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양국 정상이 입장을 해서 공동 기자회견을 발표하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의 마지막 순서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순서에 앞서서 지금 여러 가지 주제들 짚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번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기자들이 저희도 가 있지 않습니까? 황지영 네. 기자와 원중희 기자가 가 있는데 사실 제가 지난 한미 정상회담 저도 그 당시 한국에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이제 회담장에 들어가서 이제 기자석에 앉아 있었었는데 그렇습니다. 항상 상당히 좀 재밌는 부분이 네. 이제 당시 이제 약속이 각 나라 국가는 각 정상에게만 하나씩 질문을 해서 총 4명이 질문을 한다였는데 그러니까 한국 기자는 한국 대통령에게 대통령에게만 하나씩 질문을 할 수 하고 있는 거죠. 한국 예. 기자 2명이 네. 미국 기자 2명은 이제 미국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참 이게 기자들 문화라고 할까요? 이제 그렇습니다. 한국 기자들은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잘 지켰는데 미국 기자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좀 뭐,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볼 수 네, 있겠죠. 맞습니다. 미국 대통령에게도 물어봤다가 이제 한국 대통령에게도 물어봤다 상당히 어떻게 음. 보면은 저희로서는 이제 약속을 낀 건데 기자들은 그거를 굉장히 이제 저널리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기자회견이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저번처럼 이제 두 명이 이제 자국 대통령에게 하나씩 질문을 한다고 치면은 네. 만약 약속을 지킨다면 그렇게 가겠지만은 네. 지난번처럼 음, 미국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유롭게 질문을 질문을 하는 한다면 저희도 아마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한번은 재밌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저희 물론 이제 한국 기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럼요. 미국 기자가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질문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당연히 미국 대통령에게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굉장히 저희가 만약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은 이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어떤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더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이제 백악관 로즈 가든의 모습을 저희가 연결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장 영상이 들어오고 있는데 확대 정상회담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공동 기자회견만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기자들은 모두 자리에 착석을 해서 양국 정상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순서만 남긴 상황에서 양국 대통령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지금 이제 정상회담장이 지금 기자회견장의 모습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이 시작이 되면은 자세한 내용은 그때 조금 더 전해드리기로 하고 윤석열 대통령 이제 향후 이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이제 이 이후에도 사실 이 기자회견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 이후의 일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나머지 일정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나머지 일정이 정리하기 앞서서 이 기자회견 이후에는 이제 국빈 만찬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번 국빈 방문의 상당한 하이라이트거든요. 특히 이번 만찬은 또 이게 미국 영부인의 영역이라 질 바이든 여사가 이번 만찬 메뉴와 만찬장 연출에 상당히 큰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네. 바이든 여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환영하며 양국을 대표하는 상징과 아름다운 순간들 속에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만찬 메뉴는 고추장 양념을 곁들인 게살 케이크와 미국식 소갈비찜
그리고 된장 캐러멜을 얻은 아이스크림 디저트 등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양념들과 미국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이렇게 상당히 콜라보레이션을 이뤘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는데요. 또 이번 메뉴 같은 경우는 바이든 여사가 특별 초빙한 한국계 셰프죠. 에드워드 리 씨가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이든 여사는 에드워드 리가 한국인 가족과 뉴욕에서의 성장기, 켄터키 집에서의 삶을 담은 것이라며 서로 다른 두 개가 만나 완벽한 조합을 이뤄냈다고 상당히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음식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장소 역시도 이제 국빈 만장장은 화사한 봄 기운을 담은 벚나무 가지와 한국을 네. 대표하는 태극 문양으로 장식이 됐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안젤리나 졸리와 그의 아들 매덕스가 국빈 만찬에 참석하는 게스트 200명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제 매덕스는 졸리 씨가 이제 2002년에 생후 7개월 때 캄보디아 입양한 아들인데 한국 유학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연세대학교를 다니고 이제 뭐 졸리 씨가 이제 한국의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네, 뉴스도 맞습니다. 상당히 화제가 네네. 됐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 두 사람도 이런 한미 우호 간의 상징으로서 이번 만찬장에 참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뮤지컬 오페라 유령에서 브로드웨이 최초의 흑인 유령으로 출연해 역사를 썼던 배우죠. 놈 루이스 씨와 애니메이션 알라딘에서 제스민 공주 노래를 맡은 레아 살론가, 뮤지컬 위키드 주연인 제시카 포크스 등 이렇게 브로드웨이 스타들도 이 자리에 함께해서 이 만찬장을 빛나고자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화면이 이제 미국 백악관 로즈 가든이고요. 여기서 잠시 후 이제 공동 기자회견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이제 소인수 회담이라고 하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서 이제 참모들을 데리고 이제 함께 정상회담을 가진 소인수 회담의 발언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어떤 한미 동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 동맹이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내놨고요. 여기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역시 담대하고 그 일본의 이제 어떤 우리 동맹의 어떤 도전도 헤쳐나갈 수 있는 강한 파트너십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화답하면서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소인수 회담이 진행됐다는 내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소인수 회담 내용을 통해서 이 어떤 조금 전 이제 잠시 후 발표될 이 확대 정상회담의 내용도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인수 회담에서 지금까지 나온 정리된 내용은 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방금 또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굉장히 또 주목할 수 있을 부분은 바로 이제 일본에 관련된 발언이었습니다. 담대하고 원칙 있는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에 상당히 감사드린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번 그 정상회담 문제로서 이제 사이버 안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일 사이버 안보 협력체가 이제 가동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김태호 1차장이 이제 일본도 이 사이버 안보 사이버 안보 체제에 편입될 수 있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이 발언 상당히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 한미일 사이버 안보 체제가 성립된다면 한미일판 네. 파이브 아이즈가 이제 성립될 수 있다. 이런 뭐 안보적으로 기대 섞인 시각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 뭐 우리 미국에서도 지금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추면서 뭐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이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도 이번 미국 국빈 방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 않습니까? 신재호 기자 지금 대통령실 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대통령실이 얼마나 이번 정상회담에 조금 기대를 걸었는지 그다음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현장에서 직접 좀 피부로 느꼈을 것 같은데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이번 순방을 좀 앞두고요. 네, 이번 순방이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열흘 만에 사실 미국 대통령을 한국에 부르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역대 뭐 역대급 최소 기간에 만난 이 대통령으로 기록이 됐죠. 네, 맞습니다. 특히 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이 이제 작년 5월에서 바로 방금 말씀드린 서울에서 만난 이후에 또 마드리드, 런던, 뉴욕, 프놈펜에서 만났으며 이번 만남이 1년 만에 여섯 번째 되는 만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만남, 특히 국빈 방문이라는 걸 12년 만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공을 들였고 김태호 1차장도 네. 미국이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이번에 또 김성한 안보실장이 중간에 경질까지 그렇습니다. 경질성 인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태용 실장으로 빠르게 교체하면서 이번 국빈 방문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그런 점들이 이번 국빈 방문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정상회담 결과에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 환영식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맞서고 있다는 표현을 썼고, 이 소인수 회담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어떤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좀 지원해주기를 이 바라는 좀 어떤 의도가 좀 읽히는 그런 발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상당히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요. 네. 하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로이터 인터뷰에서 이제 무기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가 또 워싱턴 포스트에 대해서는 이제 적대국과의 관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긴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오늘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죠. 네. 이분이 와서 했던 말이 이번 자기들이 기대하는 거는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양국 정상 간에 분명히 토론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 사실상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기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저도 이 선택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입장은 분쟁 지역에 그렇습니다. 뭐 무기를 직접적으로 직접 지원하지는 하지 않는다기 때문에 이 원칙을 깨면서까지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전제 조건을 걸긴 했거든요. 네. 이제 뭐 대량 학살이라든지 이제 인도적 인도적으로 차원에서. 해서든 네. 뭐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있을 경우에는 무기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인도적 학살 죄송합니다. 네. 대량 학살이란 게 네. 어떤 의미인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런 부분까지 가능한다면 이번 무기 지원 어떻게 될지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문제도 지금 잠시 후 개최될 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언급이 될 것으로 저희가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지금 앞서서 저희가 뭐 환영식 행사도 생중계로 직접 전해드렸었고 여러 가지 이후에 펼쳐질 국빈 만찬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뭐 저희 함께 지켜봤지 않습니까? 이 환영식 행사도 굉장히 최고 수준의 예우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지켜본 어떤 국빈 방문 중에서도 굉장히 다채롭고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국빈 방문에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을 찾아갔던 역사가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이번 국빈 방문이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역대 방문은 좀 어땠습니까? 역대 저희 국빈 방문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저희 여태까지 대한민국 국가 원수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있었는데요. 유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 이제 국빈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각 이제 국빈 방문을 할 때마다 그 당시 가장 시대적으로 핫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뭐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게 너무 오래됐으니까 조금 차치한다고 치고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11년 미국 국빈 방문을 했었는데요. 당시 국빈 방문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이제 체결되기 직전이었던 한미 FTA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 협력 등이 이제 상당히 거론이 됐었고 그 당시 이제 미국 의회가 이제 한미 자유무역 협정 FTA 처리를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논의가 오갔다고 합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안보적 상황이 지금 굉장히 위중하고 대통령 역시도 안보 대통령을 자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김태호 1차장이 이제 국빈 방문하기 전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국빈 방문 테마가 이제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 동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총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간 확장 억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핵 협의 그룹, 북한의 핵 확장을 최대한 억제하는 핵 자산을 상시적으로 이제 올릴 수도 있는 그런 방안들을 이제 얘기한 게 이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가 바로 경제 안보 협력을 보다 구체화할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이런 건데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또 두 번째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이버와 우주 영역의 협력을 또 심화할 것이라고 네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아마 조금 더 논의가 나올 수 됐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이버 같은 경우는 방금도 말했듯이 네. 한미일 사이버 동맹 같은 건 얘기를 했었고 우주 영역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우주에 대한 또 관심이 지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점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세 번째로는 양국 미래 세대의 교류를 적극 뒷받침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워싱턴을 떠나서 이제 보스턴으로 가면 MIT 공대에서 이제 석학들을 만나고 네. 하버드에 가서 또 연설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지난번 이제 일본에 갔었을 때도 이제 미래 세대와 이제 미래로 가는 이제 한일 관계를 이제 주로 이제 설명했던 네, 윤석열 강조를 대통령인데 했었죠. 네. 그때도 이제 게이오 대학에 가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하버드 연설을 통해서 통해서 이런 한미 젊은이들, 청년들의 어떻게 이제 앞으로 협력해 나가고 더 이제 세계적인 발전을 위해 같이 해 나갈 것인지 이런 점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미래 세대의 방점을 찍고 강조를 자주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인데 지금 이제 저희가 미국 백악관 로즈가든의 모습을 연결을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자들은 다 착석을 해서 양국 대통령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양국 대통령이 지금 소인수 회담 그리고 확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이동하기 전에 지금 잠깐 이제 모처에서 대기를 하면서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양국 대통령이 나타나면 기자들의 먼저 정상의 발언이 있은 뒤 그다음에 이제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 드론 이제 기다리는 사이에 지금 새로운 소식들이 지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인수 회담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80분에 거쳐서 이제 소인수 회담 그리고 한미 확대 정상회담을 했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지 그리고 이 확대 정상회의와 소인수 회담에 누가 배석을 했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세한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신재호 기자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이제 회담 같은 경우는 이제 11시 한국 시간으로 0시 15분부터 이제 1시 35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네. 백악관 서쪽에서 위치한 바이든 대통령 집무실이죠. 오벌 오피스에서 47분간 정상회담 모두 발언 및 소인수 회담을 하고 이어 캐비닛 룸으로 자리를 옮겨서 30분간 확대 회담이 이어가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이제 양국의 각 안보실장과 외교장관이 나갔다가는데 다시 네. 보니 이제 한국에서는 박준 외교부 장관과 조태영 안보실장을 비롯해서 네. 김태우 안보실 1차장과 김태진 이전장이 나왔고요. 미국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확대 회담에서는 보다 많은 참모진이 다 자리를 했었고요. 네. 윤 대통령은 이제 양국 취재진에게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새 출발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우리의 동맹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도전도 헤쳐나갈 수 있는 파트너십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고요. 네. 두 사람은 이제 모두 발언 이후에 손을 맞잡으며 일어났고 바이든 대통령, 윤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배석자를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측에서는 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호 안보실 1차장 등이 이제 참석을 했고 미국 측에서는 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배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 회담에 참석한 이 인원들만 보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안보 쪽에 방점이 찍힌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한번 살펴본 내용 중에서도 이번 이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가 이제 앞으로 정례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좀 어떤 내용이고 이 외에 조금 이 내용 외에 좀 다른 내용도 논의가 될 건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미국의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이 오는 건 1980년대 초 이후 처음입니다. 네. 이 전략 핵잠수함은 그 위치를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적국 상대방에게 상당히 곤혹스러운 이제 무기 자산인데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이 SLBM을 쏠 때마다 한국과 일본, 미국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는데 아무래도 효과가 가장 높은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한미 양측에서 이제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뿐만 아니라 한미 간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이제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에 지소미아도 다시 복원했던 만큼 미국과의 정보 동맹을 더 굳건히 하고 일본 등 다른 파트너들의 협력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경제 안보 협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했던 이제 세 가지 이제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 중 두 번째 거에도 속하는데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등으로 생긴 우리 기업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 등은 아마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아마 IRA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외교 당국과 경제 당국이 미국과 조율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이제 문제는 반도체법인데 이제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반도체 견제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여기서 어디까지 참여를 해야 될지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될지 그것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숙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경제 안보 공급망 강화들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적 의제로서 논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정상 기자회견,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서 소인수 회담에 대한 내용을 짚어봤고 이번에는 이제 환영식 저희가 1시간 전에 전해드렸던 이 환영식 내용도 저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환영식에 대한 내용도 새로운 내용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환영식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식 환영식 28분 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지금 저희가 뭐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 해리스 부통령이 먼저 이제 손님들을 맞이하는 역할을 맡아서 한미 주요 인사들을 맞이하는 역할을 맡아서 환영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회담의 어떤 순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오늘 오전에 공식 환영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인수 회담이 있었고 이제 확대 정상회담이 지금은 종료된 상황입니다. 마지막 순서인 공동 기자회견만 남아 있는데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소인수 회담, 그다음에 확대 정상회담 약간 이렇게 헷갈리실 순서에 수 대해서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순서에 대해서 약간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생소한 용어가 좀 몇 개 있었거든요. 이 소인수 회담, 확대 정상회담 좀 어떤 순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앵커께서 이렇게 헷갈리시는 이유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난 한국에서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과 소인수 회담, 그다음 정상회담 이렇게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이번에 같은 경우는 소인수 회담 이후에 확대 정상회담으로 갔거든요. 이 소인수 회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적은 사람이 모여서 회담을 이루는 형태입니다. 이제 제한된 주제에 대해서 사람이 적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양 정상이 협의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두 명의 배석자가 정상과 함께 앉아 진행하는 단독 회담과 달리 주요 의제에 대한 관련 핵심 당국자들을 배석시켜 집중 회담을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대 정상회담은 이제 소인수 회담에 있었던 인원을 더해서 이제 경제장관이나 뭐 국무장관, 재정 쪽 여러 분야에 있는 이제 고위 당국자들 10명을 각국마다 이제 더 배석시켜서 좀 더 폭넓은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환영식을 통해서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연설을 들어볼 수 있었고요. 소인수 회담에서 나온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두 발언만 저희가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직접 윤석열 대통령의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들을 수 있었던 거는 이제 환영식에서 나온 모습이었는데 일단 이 저희가 정상회담 키워드를 조금 뽑아 보면은 뭐 가치 동맹, 안보 동맹, 기술 동맹 이렇게 뭐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양국 정상 모두 지금까지는 이제 환영식이라서 어떤 좀 통상적인 인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치 동맹만 지금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한미동맹 70주년 아니겠습니까? 이번 회담을 전반적으로 기획했고 이렇게 가장 두 번째 날 공식 환영식에서 70주년 동맹을 강조했다는 건 상당히 뭐 예상했던 바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또 혈맹을 굳이 강조하면서 이제 한국 전쟁을 되새겨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 저희 여러 가지 기념사나 이런 데서 보셨다시피 자유라는 부분에 대해 굉장한 많은 비중을 두고 연설문을 작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연설을 내용은 내용적으로 봐서 우리 국민으로만 봐도 문제가 없고 사실 한미동맹 72주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성공적인 동맹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한미동맹 70주년과 자유를 같이 연대해서 말하는 것 충분히 의미가 있는 그런 연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환영식에서 있었던 연설 내용 한번 짚어드렸고요. 그다음에 소인수 회담에서 나온 모두 발언 내용 그리고 이제 곧 발표가 될 이 기자회견에서 이 확대 정상회담에서 최종 조율된 양국의 의견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기자회견 그 이후에 이제 만찬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만찬 같은 경우도 있고 이 다음 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양한 이제 어떤 국빈 일정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오늘이 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지만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마지막 일정, 그 기자회견, 이 공동 기자회견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빈 만찬이 남아 있죠. 이제 만찬도 이제 하이라이트 중 한 부분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날에 이제 상하원 합동회 의회 연설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에 기반한 내용을 많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말씀 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희가 많이 기다렸었는데요. 지금 현장 기자들도 많이 기다렸었는데 지금 이제 드디어 양국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국 대통령 저희가 수차례 설명을 드린 것처럼 확대 정상회담과 소인수 정상회담에서 나온 내용을 최종 조율을 한 것 같고요. 이제 양국 정상이 조율된 내용을 최종 발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워싱턴 선언으로 불리게 될 구체적인 내용들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미 여러 번 만난 바 있는데요. 저희는 국가 간의 파트너십도 강화했고 또 이것이 우리 모두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희 양국의 관계는 정말 큰 성공 스토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쟁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이 동맹이 평화를 변형시켰습니다. 매일매일 저희는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버에서도 또 전략, 기술, 또 민주주의 그리고 모든 우리 미래의 중요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에 기반을 해서 저희의 동맹은 우리 모든 국민들을 위해 더 좋은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제 관계와 파트너십이 가장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양국의 큰 이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저희는 높은 기준을 달성하고 우리 인력들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 높은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함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래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1,000억 불 이상 투자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미국과 또 한국 근로자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관계는 철강 같은 그런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또 핵 위협에 대한 억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것은 북한의 도발 증가 그리고 미국에 대한 그러한 유엔의 제약에 대한 도발에 더욱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저희가 협력을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고 또 비핵화를 달성하고 또 북한 내의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3자 협력을 또 일본하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래 인도태평양이 자유롭고 개방되고 번영하고 안전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윤 대통령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인 결의와 또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외교적인 결단, 일본과의 외교적인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앞으로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결단이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데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윤 행정부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원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조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오늘 더욱더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그리고 남중국 해에서의 안전 촉구를 위한 우리의 협력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공동의 공약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현재 러시아 침략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공약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단지 유럽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자 하느냐, 어떠한
어떠한 미래를 우리가 원하느냐, 우리 아이들, 우리의 그 이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원하는 미래가 무엇인가가 중요할 텐데요. 지금 우리는 변곡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드는 미래가 앞으로 우리 세계가 가는 방향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고요. 또 수십 년 후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파트너십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저희는 같은 가치, 같은 비전을 공유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의 파트너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윤 대통령님께 상당히 감사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달에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주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공동 주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양국의 강점을 만드는 그러한 의지셨다고 생각하고요. 더욱더 우리가 강하고 효과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변화 척결에 대한 노력 그리고 전 세계 보건에 대한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두 국가야말로 이러한 도전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님 감사드립니다. 그 우호 관계에 대해서, 파트너십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모든 노력에 대해서, 함께 하는 성공을 위한 모든 노력에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President Biden, thank you for your special and warm hospitality. I am very pleased to be making a state visit to the United States during this meaningful year that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ROK-US alliance. Our two countries have overcome challenges and crises during the past 70 years based on the deep roots of freedom and democracy, building a value alliance that is strong, 네, 저희 양국은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그러한 관계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We are now being threatened by an 저희는 unprecedented 전례 없는 crisis. The ROK-US alliance is jointly overcoming this crisis, 위기를 함께 해결해 also 나가고 coming from North 있습니다. Korea, as a righteous alliance that contributes to world peace 이러한 and prosperity. 위기는 전 세계의 We will 번영과 further 평화에 위협이 expand 되고 the 있습니다. depth and 저희는 penetration of the ROK-US 한미 global 전 세계 comprehensive strategic 포괄적인 partnership 전략 and 파트너십을 march 더 forward 강화해 to the 나가고자 future. 합니다. Today, 미래를 위해 President 나아가고자 Biden 합니다. and 오늘 바이든 myself 대통령과 engaged 저는 in constructive dialogue to 건설적인 discuss 대화를 ways to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materialize 어떻게 this shared 하면 vision. 이러한 비전을 The 현실화할 수 outcome of our 있을지를 dialogue 논의했습니다. is well 저희 outlined in 대담의 the joint 결과를 statement adopted today. 오늘 채택된 공동 성명에 잘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성과는 확장 억제입니다.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님은 한국에 대한 철통 같은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 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 협의 그룹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입니다. 양국은 또한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양국 간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두 정상은 양국의 국민 경제와 직결된 경제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상호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 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 간 첨단 기술 분야 파트너십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한미 국가안보실의 차세대 신흥 핵심 기술 대화를 신설해서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 기술 관련 공동 연구 개발과 전문 인력 교류를 촉진시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떠오르는 첨단 기술 분야인 양자 과학 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공동 성명도 채택했습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 동맹이 사이버, 우주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 양국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 공유, 수집, 분석과 관련된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주 분야 역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입니다. 저는 이번 방미 계기에 나사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우주항공청 신설을 환영했으며 우리는 우주항공청과 나사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방 분야 FTA라 할 수 있는 국방 상호 조달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미래 세대의 교류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청년 특별 교류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습니다. 2023년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2023명의 이공계 및 인문사회 분야 청년들 간의 교류를 위해 양국이 총 6천만 불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2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풀브라이트 장학 사업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 구축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의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과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 조치를 강력히 지지했으며 우리 두 정상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국제개발 협력, 에너지와 식량 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 관해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70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사회를 위한 우리의 신념과 비전이 일치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련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바이든 대통령님 그리고 양국 국민들과 함께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Now we're going to take some questions. The first question is from Courtney of Los 네, Angeles 대통령님 Times. 감사합니다. 네, 경제 Thank you, Mr. 우선순위 Your top economic priority 계속해서 has been to 강조하면서 build 중국과의 up 경쟁에서 U.S. 미국 경제를 domestic 보호하시겠다고 manufacturing in 했습니다. competition with 하지만 China. But 반도체 your rules against expanding 제조를 chip 중국 manufacturing in 내에서 China 줄이는 is 것이 hurting 한국 South Korean 경제에 companies that 위협이 rely 되는 것 heavily on 같은데요. Beijing. 중국과의 경쟁을 Are you 위해서 damaging a key 이러한 ally in 동맹에게 competition 위협이 with 되는 China 행동을 하는 게 to help your 아닌가요? domestic 그리고 politics 또 윤 ahead of the 대통령님께도 election? 질문이 And 있습니다. one for 지난해부터 President 북한이 There have been 조만간 concerns since last year that 일곱 North 번째 Korea 핵실험을 will 한다는 soon be 우려가 conducting its 증가하고 seventh 있습니다. nuclear test. 그리고 또 Amid growing 한국도 domestic 핵 support 개발을 in your 한다는 우려가 country for your own 있는데요. nuclear weapons. 또 Meanwhile, 러시아 같은 Russia has 경우는 suggested 만약에 it would send 한국이 its latest weapons to 우크라이나에 North Korea if South 무기를 Korea sends 보낸다면 lethal aid to 자신들은 Ukraine. 북한으로 How do 무기를 you 보내겠다라고 seek 하고 to 있습니다. manage the 이러한 North 것에 Korea 대해서 risk and the 우크라이나와 또 obligations 나토 to 관계에 대해 Ukraine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nd NATO? 궁금합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답드리겠습니다. Respond to your question. 네, 미국의 제조, 중국 내 미국 제조를 줄이는 것은 그리고 미국 내에서 자국 내 제조를 높이는 것은 중국만을 생각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반도체가 미국 내에서 제조가 되면은 더 미국 국민들이 가장 많은 이해를 보게 됩니다. 40% 정도 이런 거 증가가 되는 것이고요. We decided that what we're going to 뭐 do. 지나는 수십 년 동안 저희가 많이 잃어왔던 그러한 일자리, 뭐 We decided that it was 또 going to be cheaper 저희가 계속해서 to 일자리를 export 해외로 jobs 수출했고 또 and 그러한 것을 import products. 다시 수입해 Along came the 왔는데요. pandemic. 이러한 Pandemic taught us that we used 일이 to have 있은 had 40% 이후 of the 코로나 market. 팬데믹이 생기고 나서 Some years ago. Now it's 다시 down to 10%. 저희가 공급망 차질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것은 다시 한번 미국 내 시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IRA도 통과를 시켰고 또 반도체법도 통과를 시켰는데요. 또 한국의 두 개 기업이 수십억 달러를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수립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중국에 위협이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갑자기 모두가 공급망이라는 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공급망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모두 다 공급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에 대한 공급이 차질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자동차를 한 대 만드는 데에도 3만 개의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반도체법을 통해서 미국 내 반도체 제조 투자를 촉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장기 투자도 미국 내에서 2천억 불 규모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과 관련이 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복잡한 정교한 그러한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원자력이라든지 다른 무기와 관련이 된 그러한 요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국가에도 수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저희는 수천 개의 일자리를 다시 미국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 내 마을들, 도시들 지난 30년 사이에 자신들의 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600명을 고용하던 그러한 공장이 갑자기 폐쇄되는 것을 겪었던 그러한 지역사회에 다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시설이 다시 돌아오고 단지 해안 지역뿐만이 아니라 내륙 지역에까지 이러한 시설들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자리나 아니면 제조 설비가 오하이오, 컬럼버스, 텍사스, 아리조나 이러한 지역까지 다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이러한 반도체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반도체 공급망을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한 공급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많은 경제적인 효익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단지 이는 또한 한국 내에서도 일자리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SK, 삼성 이러한 많은 기업들이 일본 한국 내에서 일자리를 또 생성하게 됩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양국의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서 구체화되어 있는 확장 억제의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는 다른 것입니다. 먼저 이를 논의하고 실행하는 NCG라고 하는 핵 협의 그룹을 출범을 시키고 실시간 정례적으로 정기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양국의 핵 자산에 관한 정보의 공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 그리고 그 대응 방안에 관한 공동 기획과 또 관련된 훈련과 연습에 관한 이런 공동의 이 실행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하고 구체화해서 우리 한반도에 맞는 북핵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확장 억제 협력 방안이 강구됐고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핵에 대한 그러한 국민들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그 핵을 쓴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강력한 핵 전력을 포함한 모든 압도적인 대응으로 신속하게 대응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 뭐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 자, 네. 네, 안녕하세요. 저 MBN의 원중희 기자라고 합니다. 저도 양국 대통령 두 분께 질문을 한 가지씩 드리고 싶은데요. 답변 지금 주셨지만 확장 억제 관련해서 이번에 한미 핵 협의 그룹이 좀 구성이 됐을 때 한국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기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 전략자산 운용에 한국이 좀 어떤 식으로 관여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 설명 가능하시면 좀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오늘 발표 보면 한국은 이제 NPT 체제를 유지하면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요. 대통령께서 보시기에 이 정도면 북핵 위협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느끼기에 좀 안심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핵 협의 그 그룹의 활동에 대해서는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고 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종전의 그 핵 우산에서 기초한 그런 확장 억제하고는 좀 다르고 이거는 좀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이 다릅니다. 이거는 미국이 그 핵 자산에 관한 정보와 이 기획 또 거기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새로운 확장 억제 방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장 억제 같은 경우 저희가 더 많은 협의를 하겠다, 어떠한 행동을 취하든지 더 상호 협의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명확하게 한 부분이요. 모든 한국과 관련이 한국 내에서 더 이상 그 NPT에 대해서
그 비확산 협약에 대한 한국의 공약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핵 공격을 북한이 미국에다 하거나 아니면 동맹국에다가 할 경우 이러한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정권이든 그 정권의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핵 협의 그룹을 통해서 한국과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최고 사령관으로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우리 동맹국과 함께 무슨 조치를 취하든지 간에 이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의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쨌거나 결론은 더 긴밀하게 협력과 협의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 워싱턴 선언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또 주요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핵 잠수함 같은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의지를 표명하겠다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네, 제가 답을 한 것 같은데요. 그 다음은 ABC 뉴스 메리 브루스님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 Mr. President. You 재선에 recently launched your 나서시겠다고 re-election 하셨는데요. campaign. You've said questions about 네, your 뭐 age are 그러한 legitimate. 지금 And your response is always just 국가 watch. 내에서 하는 그러한 But the country 정치에 is watching. 대해서 And recent polling 적절하다고 shows 생각하시냐고 that 70% 질문을 of 받았을 Americans, 때 including the majority of 뭐 Democrats, 기다려서 한번 봐라라고 believe you 했는데요. shouldn't run again. 70% 정도의 미국 What do you say to those 국민들이 Americans who are 대통령님의 watching 재선에 and aren't 대해서 convinced? You said you can 합당하다, beat 맞는 Trump 것 again. 같다라고 하는데요. You can 이에 be the 대해서 좀 only one. 답변을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But 네, 뭐 I 트럼프 know him 대통령이 well, and I know the 가지고 danger 있는 he 트럼프 전 presents 대통령이 for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and we've 대한 been down 위협에 this 대해서는 road 우리가 before. 모두 분명하게 And 알고 with regard 있습니다. to age, you 제가 know, 계속해서 and 듣는 polling 이야기는 data, I noticed the polling data I keep hearing about is that 제가 I'm between 42에서 42 45% 정도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라는 건데요. 뭐 이렇게 재선에 나가는 것은 사실 뭐 바이든이 뭐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러한 것은 아니고 적당한 그러한 지지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또 생각하면은요, 제가 지금까지 한 과제 성과를 생각을 해보면 58% 정도가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법이라든지 다양한 저희의 조치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고 또 80만 개의 경제 기술 관련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에 더 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국가보다 더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재선에 나서는 것은 제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을 때 공약을 했던 것이,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계속해서 활동을 했을 때 상황을 보면은요, 전 세계에서 그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을 하면서 이러한 우려가 있다는 걸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 과연 자유 세계를 이끌 자리에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언론 조사를 보시면은요, 뭐 나토라든지 유엔이라든지 아시아 파트너들과의 이야기를 해보면은 많이 회복이 되었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 나이에 대해서는요, 뭐 제가 나이가 많긴 하지만 그 나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연히 제가 선거에서 캠페인을 하면 제가 100가지를 하게 되면 그 100가지 모두에 대해서 사람들이 살펴보고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저는 오히려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지. 사실 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변곡점에 있다라는 말씀 너무 많이 드려서 지겨우실 수 있겠는데요. 정말 변곡점에 있습니다. 앞으로 2년, 3년, 4년 후뿐만이 아니라 20년, 30년, 40년 후가 어떻게 될지가 바로 지금의 변곡점에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미국의 번영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Though 그러면은 you just said, 트럼프 "I know him 대통령이 well." Did 선거에 Donald Trump's 나서겠다고 하는 decision to 것이 run affect 대통령님이 또 yours? 재선에 Would you be running 나선다는 if 것에 he wasn't? 영향을 미쳤나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선거에 나서겠다라는 것을 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신 것이 사실 제가 뭐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보다는 제가 아직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재선에 나서는 겁니다. 저희가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불안정했습니다. 아직까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가 많은 갈등에 있고요. 미국은 전 세계를 선도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에 대해서 아직 할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들, 저희 우방국들과 함께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마치고 싶은 겁니다. 뭐지? 질문을 다시 반복해 주셔야 합니다. You need to repeat the question. You need the microphone. 네. My apologies. Thank you. 최근에 미국 Did the recent leaks 정부가 revealing that the 한국 U.S. was spying 정부에 on South 대해서 Korea come up at all in your 그런 discussion? 도감청을 한 And 문제에 did President 대해서는 혹시 Biden 두 분 provide you 회담 any 중에 assurance? 언급이 되었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네, 지금 뭐 한미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 이 국가 간의 이 관계에서 이런 다양하고 이런 복잡한 변수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시간을 두고 미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충분히 소통할 생각입니다. This will be the last question.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내셜 뉴스의 김학재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두 분 대통령께 질문드릴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번 미국 국빈 방문으로 한미 동맹이 뭐 첨단 기술 동맹으로 좀 강화는 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미국과의 공급망 구축, 첨단 과학기술 협력, 첨단 기업 투자 유치로 뭐 성과도 거두셨습니다. 근데 이런 성과가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겠지만 국민들 개개인에게 어떤 좀 영향을 줄지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께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할 정도로 지금 분위기는 좋지만 아직 기자회견문에는 있어도 아직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한 우리 한국 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바이든 대통령께서 어떤 메시지로 좀 안심을 시켜주실 수 있으실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미 간의 기술 협력 또 첨단 산업의 이런 협력 강화는 먼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 분업 체계에서 높은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러한 과정에서 전후방 효과로 나오는 다양한 넓은 이런 산업 생태계 구축에 또 많은 투자와 일자리의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 세대에게 어떤 도전과 혁신 의지를 불러일으켜서 우리 경제와 산업이 앞으로 더 번영하고 풍요해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도 저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을 볼 겁니다. 민주주의 성장 그리고 민주주의의 제도 강화, 경제 확장 이러한 것은 한국이든 호주에서든 뭐 그 어디에서든 미국에겐 똑같은 중요도를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 교류를 저희가 확대하고 있고요. 정보도 저희 양국 간에 더 많이 교류를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료, 기술 이러한 분야 등에서도 협력을 할 거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 기업들은 미국이 자신들의 성장에 저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한국 기업들의 성장입니다. 미국의 이익에 있어서도 한국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번영을 해야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기업들의 활동을 저희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많은 변혁을 달성한 것이 바로 이 작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첨단 산업을 이끌고 있고 과학, 기술, AI 이러한 모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경제 성장은 미국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저희 양국의 평화와 자유에도 당연히 기여를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stinguished guests, please remain in your seats until the official delegations have departed.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기자회견을 바이든 대통령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기자회견 질문을 모두 다 끝났고요. 양국 대통령 악수를 나누고 이제 정상회담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지금 청중과 기자들에게 잠깐 자리에 남아달라는 메시지를 내긴 했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양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들과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요. 네, 더 별다른 이제 메시지 없이 양국 대통령 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이제 양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공식적인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제 퇴장을 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 기자회견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이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국제 정세에 민감하고 우리나라 특히 한반도 정세에 즉각적인 변화가 올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내용들이 좀 대담하게 발표가 된 것 같아요. 핵심적인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미 기존에 나왔던 워싱턴 선언에 관한 내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네. 이제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이제 확장 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 방안으로서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잠깐 저희가 새로운 내용이 좀 들어올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일단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의 핵 그룹에 들어가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나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답을 내놨습니다. 지금 기자들의 질문까지 모두 끝났고요. 양국 정상회담은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지금 양국 정상의 발표, 핵심은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영내 안정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는 군사 협력을 이제 한미 간의 이제 군사 협력을 철통과도 같다. 이제 핵 억지력도 같이 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 한국과 미국은 함께할 것이다.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일본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일본에 대한 이제 3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에다가 이제 대만 해협을 안정적으로 건널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영내 안보 일정을 굉장히 중시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이제
앞서 나온 바와 비슷합니다. 워싱턴 선언에 대한 내용이 거의 다 일맥상통하고요. 이제 확장 억제를 위해서 핵 협의체를 상설해서 이제 자주 소통하겠다. 핵 관련 자산들을 이제 상시적으로 출격시키겠다. 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경제 안보 그리고 미래 세대 협력 강화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우크라이나를 말미에 얘기했는데요. 이제 관심을 모았던 대통령 우리나라의 이제 우크라이나 직접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대해서, 일단 직접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행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이어진 기자회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MBN 원중희 기자가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최고 수준의 예우로 진행된 환영식 정상회담 그리고 영국 정상이 발표한 마지막 워싱턴 선언까지 이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전 7시 시작되는 굿모닝 MBN에서 보다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MBN 뉴스 특보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